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3연승을 기록 중 우중원과 GK의 핵심 선수가 될 아라키디. 칸노의 실전 감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치니 감독의 장점인 단단함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태다. 공격에서도 다득점을 노리고 플레이하는 경우는 적지만 ROIS가 소속팀과 A매치에서 보여주는 입지는 아주 단단한 상황. 오만의 도깨비팀 성향에 제법 당하기도 했지만 매치 경험이 꽤 있는 만큼 사우디도 상대를 공략하는 법 정도는 알고 임할 가능성이 높다. 오만도 아주 무시하기는 힘든 전력. 하지만 아라지리의 이탈로 인해서 공격진에는 제법 구멍이 있는 상황이고 키르기스스탄에게 0대1로 패하는 등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오만이 도깨비팀 이상의 평을 듣지 못하는 것도 기복이 상당히 큰 경기력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그나마 높은 에너지 레벨의 중원과 수비에서의 경험 등 사우디를 상대로 스코어를 좁힐 줄 아는 전력이라는 평가는 유효하다. 홍 박사 의견. 오만이 사우디를 꽤 괴롭힐 수는 있을 것. 다만 사우디가 결국 안정적인 수비와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결국 사우디가 신승양상으로나마 승리를 거둘 수는 있을 것. 핸디캡 무승부와 언더 2.5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레바논 카타르에게 대패를 기록입니다.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찬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노쇠화된 마툭 필두의 공격진이 이를 전혀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스로인 상황이 아니면 변변한 찬스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레바논이 보여주는 수비가 전반전에는 좋았지만 45분 이후로는 실수와 상대의 순간 스피드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니었더라면 타지키스탄에게 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피지컬 위주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결국 무실점을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레이를 비롯한 공격진의 결정력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6개의 슈팅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가는 등 그나마 공격에서의 효율은 중국이 더 좋기도 했습니다. 일단 패하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태라면 효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홍 박사 의견. 중국이 신승하는 양상을 기대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1차전에서 보여준 효율에서는 중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두 팀이 패하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 팀이 모두 보수적으로 가면서 한 골 차이의 승리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타지키스탄, 중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은 최악에 가까운 모습으로 아쉽습니다. 17개의 슈팅을 뿌렸지만 이를 골문으로 보낸 것은 3개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타르의 수비진이 실책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결정력이라면 한 골 이상의 면모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1차전에서는 중국의 슈팅 6개 중 4개를 유효로 허용하는 등 공격 효율은 중국이 더 좋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카타르 45분까지는 레바논의 단단함을 잘 공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골이 터지자 레바논을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모습입니다. 월드컵에서야 부진했지만 아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쉬웠을지라도 상대의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체력적인 부담과 좋지 못했던 결정력은 카타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 박사 의견. 카타르가 우세할 것입니다. 일단 1차전에서 보여준 타지키스탄의 경기력이야 좋았지만 결국 결정력 차이가 큽니다. 카타르가 체급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모습은 꽤 인상깊게 보려지는 충분했고 타지키스탄의 압박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카타르도 수비 상황에서의 실책이 많았다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입니다.